자, 살아있는 오후 4시 실시간 뉴스 현장을 가장 빠르고 생생하게 전달하는 오늘 이야기입니다. 자, 저희가 가장 먼저 찾아갈 핫스팟, 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표류하면서 그야말로 내전에 가까운 격렬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 남태령 고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남태령 고개 화면 조금 전 영상 저희 보여드릴 텐데요. 자, 현재 전국 농민회 총연맹이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서울 서초 남태령 고개를 지나서 광화문으로 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이렇게 트럭 앞에 현수막이 걸쳐져 있는 영상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트럭에는 저렇게 전동기 끌고 온 트랙터들이 실려 있는 상태입니다. 자, 성치훈 부의장, 예. 지금 현재 경찰과 대치 중인 상황인 거죠? 그렇죠.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대치 중인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법원이 트랙터는 안 되고 트럭 20대만 가능하다라고 지금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네. 지금 경찰 입장에서는 트랙터를 싣고 오는 트럭들을 일단 막아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좀 전에 지금 그 현장 상황을 보니까 이 경찰과 이 집회를 하시려는 분들의 대치뿐만 아니라 지금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도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저기 남태령 고개에서 그 단순히 경찰과 이 진입하려고 하는 저분들의 대치뿐만 아니라 탄핵 찬반 집회가 사실상 거기에서 열릴 가능성이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과의 대치뿐만이 아니라 보수 유튜버들까지 그렇죠. 몰려들면서 탄핵 찬성과 반대 측이 뒤섞여 있다. 그렇죠. 지금 남태령 고개가 긴장감이 계속 높아지는 건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경찰 버스만 한 20대가 있다고 하고요. 서울경찰청에 한 1,700명이 투입돼서 현재 막고 있다는 걸로 전해집니다. 지금 이 시각 영상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저렇게 보면은 트랙터가 트럭에 실려서 서울로 진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럭 한 20대만 일단 진입하는 게 법원이 허용을 해준 건데 자, 그러면은 트랙터를 이렇게 싣고 오는 것 자체는 막을 근거가 없는 겁니까? 저거는 원래 그 편법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집회와 시위를 신고할 때 보면 예. 그 방법과 이동 경로까지 다 신고하거든요. 그 방법에 아마 트랙터도 등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거기 때문에 저 진입할 때는 예를 트럭에 트랙터를 실어서 진입한 다음에 트랙터를 내려서 또 시위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 부분 이제 법원에서 트럭 20대만 허용하니까 그 법원의 결정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저렇게 실어서 나르는 건데 저런 것도 안 되는 거죠. 이전에 제가 12월 달에 보면 지난 연도 12월 달에 한번 전농이 이런 시위를 했었어요. 예. 그때는 차벽으로 경찰이 막았거든요. 그렇다가 민주당 의원들께서 가서 중재를 해가지고 아마 한남동까지 제가 시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때의 그 혼잡을 경험했기 때문에 네. 지금 교통 혼잡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특히나 트랙터 같은 경우 이게 속도가 느리잖아요. 거기다가 약간의 위협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그 농기구이기 때문에 도심에서 활보할 때는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법원이 결정한 거라서 예. 저 부분은 정릉 측에서도 아마 인정을 해야 될 부분으로 경찰이 막는 것은 전 개인적으로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아까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보수 유튜버들까지 몰려들면서 그야말로 굉장히 뒤섞인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인데 보니까 맨몸으로 막겠다 이런 보수 단체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전농이 오는 걸 막기 위해서 냄비부터 프라이팬, 국자, 귀마개까지 준비하라는 공지가 내려왔다는데 이거 왜 필요한 거예요? 저도 처음엔 이거를 시위하는 데 쓰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봤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난 12월에 사실 남태령에서 대치가 한번 있었잖아요. 네. 그때도 거의 28시간 정도 대치를 했었는데 우리가 봤던 프라이팬 공지를 보니까 식량도 같이 챙겨라. 그러니까 아마 장기화될 것을 일단 예상을 하고 그때 뭐 음식도 해먹고 이러면서 버티기 위해서 아마 프라이팬이나 뭐 이런 것들도 갖고 오라고 한 것 같고요. 귀마개는 아마 밤샘 하게 되면은 밤에는 추울 수 있으니까 그런 방한 목적으로 가져오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저렇게 보수 진영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 진영에서는 이 남태령 고개의 진입을 막는 것을 마치 이 탄핵을 막는 것 같은 예. 것으로 인식을 하고 좀 격렬하게 지금 모여들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경찰이 과연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일 가능성이 저는 농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예상보다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그런 사건들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원이 진짜 트럭을 20대 정도만 진입을 허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예. 현재까지 취재된 바로는 전농 측에서 트럭도 50대 정도를 끌고 왔고 그 트럭 위에 트랙터를 최소 한 대씩 싣고 왔다는 말이죠. 그래요? 그리고 법원에서는 20대 진입만 허용한다고 했는데 또 전농 측에서 즉시 항고를 해서 아직 법원 결정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런 경찰과 전농 측의 대치 예. 또 보수 쪽 인파들과의 대치 또 여러 가지 갈등들은 계속 이곳에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 저렇게 뭐 트럭에 트랙터를 싣고 오고 또 탄핵 찬성과 반대 목소리가 뒤엉켜 있는 남태령 고개의 모습 보셨다면요. 저희가 이번에는 헌법재판소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 앞 영상 한번 보여줄까요? 자, 지금 이 시각 헌법재판소 영상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변론이 종결되고도 한 달째 평의가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이 시각 모습인데요. 왼쪽에 오른쪽에 민주당, 국민의힘 정치인 저렇게 1인 시위 며칠째 계속해서 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남희 기자,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는 아예 뭐 헌재를 둘러싸는 인간띠까지 만들었다면서요? 국민의힘에서요.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을 취재해봤더니 민주당에서는 당 지도부까지 나서서 천막당사 도보행진 매일 하는데 우리는 맨날 이제 기자회견만 갖고는 안 되겠다, 새로운 거 해보자라는 의견들이 또 나왔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자체적으로 뭐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조배숙 의원이라든지 잠시 뒤에 지금 곧 영상을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요. 아침에 7시부터요. 헌재 예. 주변에 모였어요. 근데 종교계랑 손을 잡았습니다. 기독교인 의원들 모임이 좀 주축이 되기는 했는데 헌재 주변은 침묵기도 하면서 탄핵을 저 영상이군요. 반대한다. 예. 이런 지금 기도 행진, 침묵 기도 행진을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란만 하기에는 또 스님도 계시고요. 또 여러 종교에 계신 분들이 같이 오셔서 종교계랑 손잡고 또 전한계 강사가 오늘도 단골로 나타나서 함께 이렇게 침묵 행진을 한다면서 오늘 아침에도 탄핵 반대 이 팻말을 들고 일부 의원들 그리고 뭐 박준진 위원장이나 그 원내위원장들까지 함께하면서 종교계 인사들과 함께 탄핵을 반대하는 침묵 기도 행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인간띠를 둘러서 헌법재판소를 에워싸듯이 하는 퍼포먼스를 오늘 했다 이 얘기인데 여야가 저렇게 극한 장외투쟁 대결을 벌이면서 헌재 압박 수위를 그야말로 한껏 끌어올리는 모양새인데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요 또 다선 의원들까지 나서서 아주 치열한 자리 싸움도 벌어졌습니다. 이민식이라고요. 불법 집회라고요. 홍대 의원입니다. 아니 지금 두 분이 각각의 같은 내용의 같은 취지의 티켓을 들고 집회를 하시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 보좌관적인 세우입니다. 미뤄서는 안 됩니다. 삿뜻을 한 게 아니고요. 효과가 될 것입니다. 세계 경제적인 시기이 문화 강국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아픈 마음을 갖고 있기에 우리 국민을 지원하니. 자, 그런가 하면요. 방금 전에는 탄핵을 찬성하는 20대 대학생들이요. 광화문에서부터 헌재를 향해서 저렇게 삼보일배를 하면서 향하는 모습입니다. 자, 무릎에 또 무릎 보호대까지 하고 대학생들이 소위 말하는 과 잠바를 입고 대학생들이 저렇게 삼보일배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광화문에는요. 민주당이 아예 천막을 설치해서 거점을 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윤기찬 부위원장,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이거 민주당이 쳐놓은 철막 강제 철거하겠다고 했다면서요. 이거 사실 공당 임시당사이기도 한데 철거가 가능한 겁니까? 철거하는 게 원칙이죠. 사실은 저희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뭐 부지든지 아니면 건물이든지 간에 그걸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저희가 점용허가라고 하는데 그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은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아니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네. 기존에는 사실 저렇게 공적인 영역에서 들어와서 쓰게 되면 또는 뭐 여러 가지 사회적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의사표현하기 위해서 들어와서 천막을 치게 되면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실제 하는 게 원칙이고 또 2018년도부터 강화됐어요. 따라 저 부분은 저희가 재판받아가지고 판결문을 얻어서 강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럴 필요가 없어요. 행정대집행법이라고 그래서 행정대집행 차원에서 개고장 띄우고 가서 철거하면 됩니다. 행정기관이. 그런데 실제 그렇게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고장을 받게 되면 민주당이 스스로 저 부분은 철거하고 당사로 들어가시는 게 맞다고 보고 네. 당사가 버젓이 있는데 나와서 저렇게 하시는 이유를 모르겠고 또 하나는 만약에 소수당이라 그러면 의사표현의 어떤 국민께 호소하는 차원에서 나와서 하신다면 몰라도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저렇게 임시당사를 지으려고 공공 부지를 점용해가지고 불법 점용해서 할 타당한 근거가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저 대학생들 보시면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저렇게 하는 이유가 사실은 저게 퍼포먼스로 보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대의민주제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보거든요. 대의민주 기관이 본인들의 뜻을 이어받아서 그대로 이어나가지 않고 있다. 그런 예. 어떤 문제제기이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과의 어떤 제가 볼 때 대화 채널을 차라리 트는 게 낫지. 네. 저렇게 임시천막을 불법 조명 시설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뭐 민주당만 천막을 친 건 아니잖아요. 국민의힘도 헌법재판소 앞에 천막이나 이런 거 친 거 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것도 사실 다 불법 조명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도 물론 이제 그게 그 규모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은 저 부분은 정치권에서 1인 시위하거나 이렇게 어떤 뭐 기자회견하는 정도는 괜찮은데 저렇게 오랫동안 특정 부지를 점용해가지고 사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일반 국민이 이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보기도 안 좋고요. 또한 여러 가지 다른 사람 따라할 여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저는 저 부분은 정치권이 좀 합의하에 철수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속보도 들어와서 장애투쟁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네. 굉장히 그 격화되다 보니까 한덕수 지금 국무총리,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금 전에 치안장관들 불러 모아서 회의를 열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헌재 결정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존중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말을 했어요. 공권력에 도전하거나 파괴하는 것, 이런 모든 행위는 현행범 체포 원칙이다. 네. 워낙 이것들이 여러 가지 장외투쟁 이런 것들이 격화되다 보니까 이런 경고성 발언까지 지금 돌아온 한덕수 대행이 내놨습니다. 자, 한 총리도 한 권한대행도 저렇게 입장을 낼 정도로 장외투쟁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데요, 민주당 이렇게 압박하는 오세훈 시장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쫓아내려면 못 쫓아내고 짓밟으려면 짓밟아봐라. 그러면서 그야말로 총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 또 한덕수 총리의 탄핵이 기각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탄핵도 꺼내들었습니다. 헌재가 최상목 전 대행이 마흔역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위헌 판단이 나온 지 오늘로 26일째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덕수 총리가 즉시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친명계 양문석 의원이요. 대통령 구속 취소를 내란수계의 탈옥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헌재까지 못 믿겠다 이렇게 강하게 좀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렇게 장외에서 총력전을 펼치는 데 대해서 이런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 역시 항소심 판결이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과 직결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내부에 비명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선제적으로 극단적인 장외투쟁에 돌입한 것입니다. 성치훈 부의장. 예.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내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당내 반발을 좀 잠재우려고 극단적으로 투쟁을 하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일부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세요? 아니요.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연관시켜서 말씀하시는 예. 분이라서 저 별로 공감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민주당이 지금 총력전을 벌이는 이유는 마흔역 재판관의 임명을 안 하는 것은 하루하루 지날수록 아주 나쁜 선례로 남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에서도 5명의 재판관이 지금 마흔역 재판관 임명하지 않고 있는 거 위헌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 네. 그렇다면은 그리고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당시 12월에 임명하지 않았을 때랑 지금은 또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권한쟁의 심판에서 헌재가 판결까지 내려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악례를 남기고 있는 지금 정부를 향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서 이거 빨리 임명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이죠? 이것이 왜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의 수호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해서 이거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총력전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